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2022학년도 사관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1교시고요. 저는 함께 할 이정희라고 하고요. 저희가 함께 할 과목은 국어입니다. 자, 국어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 국어는 언제나 1교시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는 다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난이도 어땠나요? 평이했죠.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었고요. 다만 예전과는 좀 비슷한 경향이긴 하지만 좀 단어의 뜻을 묻는 표현이 어휘의 뜻을 묻는 표현이 그냥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었다면 사전적인 의미 출제가 됐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어휘가 이런 문장 안에서 쓰이는 경우와 같은 경우를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저희는 문제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특강입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 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하고 물론 다 같이 쭉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 혹은 이 부분 좀 스킵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제 읽고 풀어오셨으리라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신문을 이라고 한 거 보니까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나 한번 볼게요. 무화터로 세 가지나 보냔 말이야. 고양이도 낯짝이 있더라고. 좀 염치가 있어야지. 단 한 번만 더 넣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야. 신문 넣는 거, 신문을 이렇게 넣는 거, 신문을 보는 거. 우리 항상 신문 구독 관련해서 트러블이 있었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신문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붙잡았는지 아내가 배달아이를 잡아 닦다라는 소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하는 혼자 이불 속에서 비실 웃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내가 배달아이를 잡아 닦다라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영하입니다. 혼자 이불 속에서 비실 웃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그냥 놔두고 신문때만 내지 말아요. 저 애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애들이라고 그렇게 쉽게 되는지 아세요? 이달치만 줄 테니 더 넣지 말라고 신문때를 주며 달래보기도 하고 신문을 모아놨다 돌려주기도 했지만 견뎌낼 재간이 없다고요. 아무리 꺽진 거지도 저 애들 같진 않을 거예요. 국어를 해도 유분수지 벌써 6달째라고요.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안에 그런 한풀이 같은 게 담겨져 있네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계속 넘어가 보면요. 아내는 이만저만 속이 상한 게 아닌 모양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그러니까 신문을 넣는 아이와 아내와의 있었던 일이고요. 자, 하루는 무슨 일로 집을 일찍 나가다가 바로 대문 앞에서 배달 아이와 부딪혔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신문을 접어 비행기를 날리려는 순간이었고요. 아이는요, 어때요? 힐끔 돌아보더니 후다닥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치 무얼 훔치다가 들킨 꼴이었다. 진창까지 밟으며 정신없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공중으로 튀어 올라갔고요. 신을 잡더니 제대로 신지도 않고 손에 들고 뛰었대요. 골목을 거의 빠져나가서야 이쪽을 돌아보며 신을 신었고 누구한테 붙잡혀 뺨이라도 얻어맞은 적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 아이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영하, 즉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뒤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오더니 그때 골목에서 땡땡일보요 하는 소리가 났다. 영화집에서 제대로 구독을 하고 있는 영화 회사의 경쟁지였다. 그 억지신문은 아직 날아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언제나 그 신문이 먼저 날아드는데 오늘은 좀 늦는 모양이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이를 떠올리게 된 거죠. 영화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나 포켓을 뒤졌고요. 5,000원짜리가 나왔고요. 1,000원짜리를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 돈을 쥐고 아이한테 가려고 했습니다. 운동화는 한 켤에 사시느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더니 근데 그 아이는 지레 겁을 먹고 영화를 보더니 우뚝 멈춰 섰다. 아무래도 주눅이 들어 조그맣게 오그라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안 넣을게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제 정말 안 넣는다니까요. 정말 안 넣을게요. 라고 하면서 아이는 후다닥 뛰어갔네요. 자, 소녀는 거의 울상으로 슬금슬금 영화 앞을 지나가더니 후다닥 뛰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날부터 그 신문은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울 때도 떠오르고 밥을 먹을 때도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기사를 쓸 때도 떠올랐다, 마찬가지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영아는 그때부터 고향에 있는 자기 몫의 눈밭이 떠올랐고요. 그 얼마 뒤 음력설에 아내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면서 넌지시 시골에서 살면 어떨까라고 물었고요. 아내는 반응이 좋지 않았죠.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영아는요, 아내와 함께 도시 변두리로 이사하지만 신문기자를 그만두지는 못합니다. 그곳의 노인들에게서 또처리의 불효 행각을 고발하는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경쟁지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 부분을 통해서 아, 기자구나 라는 거 확신하게 됩니다. 편집국에 들어섰습니다. 어쩐지 신문사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느껴졌고요. 모두 입을 봉하고 담배만 뻐끔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쭉쭉쭉쭉 내려갔더니요. 그때 국장실에서 정치부장이 나왔고요. 우거지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서 무얼 쓰란 말이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치부장이 기사를 쓰고 그것을 확인받으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킬당한 모양이에요. 아, 우리 이 시대적 배경 약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쯤일까요? 기사에 대한 검열이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부장은 의자에 엉덩이를 내던지며 창밖을 향해 의자를 빙글 돌렸다. 담배에 불을 붙여 길게 연기를 내뿜었고요. 쭉쭉 내려오면요. 영아에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신문에 내기만 하면 저 죽고 나 죽겠다고 도끼를 피우던 또처리의 눈이었고요. 영아는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슬그머니 휴지통에 넣어버렸다. 그냥 버려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무섭기보다는 귀찮아서 영감들 그 기사를 기고했던 혹은 제보를 했던 골목 영감들의 얼굴도 떠올랐고요. 족살 영감의 차가운 눈이 맨 먼저 떠올랐습니다. 셰퍼드의 시퍼런 눈도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옛날 신문 배달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도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걔는 왜 짖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시면서 재밌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현대소설이고요. 이 글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즉 글 안에서 작가가 어때요? 모든 사람 등장인물의 속마음까지 읊어주고 있는 거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은요. 특정 인물을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요? 영아라는 어떻게 보면 아내가 있는 남편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신문 기자이지요. 맞고요.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인물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사건 하나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죠. 이 글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오해가 풀리는 과정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아이와 나와의 오해 풀리지 않았죠. 요약적 진술, 특정 인물이 살아온 내력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상징적인 소재, 인물 간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이 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답은 짠! 1번입니다. 뭔가 새로워졌죠?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영아와 배달 아이의 첫 번째 마주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영아와 배달 아이의 두 번째 마주침이 있었습니다. 기억의 상황은 어느 상황? 어느 날 내가 집을 나갈 때 아이와 쾅 부딪힌 상황이었고요. 그때 아이는 약간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안 나올게요 하면서 후다닥 도망갔죠. 자, 두 번째 아이가 도망가는 모습 운동화를 보고 어때요? 두 번째 아이가 성탄절 그쯤에 운동화를 사려고 돈을 주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는 두 번째 상황에서 겁을 먹고 더 빨리 지나치게 된 그 상황인 거죠. 자, 기억은요. 기억에서 도망치는 아이를 보고 영아는 아이의 이전 경험 추측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어때요? 누구한테 혹시 뺨이라도 맞은 거 아니야? 그런 기억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험 떠올리게 되고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와서 추측하게 됩니다. 기억이 우연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니은은 영아의 의도에 의해 일어난 거 맞고요. 기억은 부딪힌 거고 니은은 아이에게 운동화 살 돈이라도 좀 주려고 했던 그 상황인 거죠. 맞죠? 자, 니은이 이루어진 것은 기억에서 아이가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니은에서 I는 영아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해 기억에서와 같은 태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때요? 5,000원 운동화 사라고 좀 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냅다 도망가기 때문에 같은 태도 보이고 있지요. 자, 니은 이후 영아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을 떠올리며 아내를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나요? 아내를 말리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상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아이의 눈을 또 떠올리게 된 상황이 있었죠. 정치부장이 기사를 어때요? 쓰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푸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사도 어때요? 버리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때요? 그때 눈을 떠올립니다. 또철이와 그 다음에 그 영감과 아이의 눈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내를 말리지 못했던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짠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3번으로 갑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작품은요,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던 시대를 살고 있는 신문 기자를 통해서 획일화된 언론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인물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생계 때문에 신문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그는 구박을 받으면서도 가난 때문에 신문을 넣어야 했던 배달 아이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네요. 1번이요. 자, 배달되는 신문이 모두가 판에 박힌 듯 똑같은 것은 획일화된 언론의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글 첫 번째 나와 있었죠. 영아가 배달 아이에게 신문대하고는 상관없이 운동화는 한 켤레 사신으라고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생계를 위해 신문을 넣어야 했던 아이에게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영아가 아내에게 넌지시 시골에 가서 살자라고 제안하는 것은요. 사는 것은 어때? 살자고 제안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맞습니다. 4번이요. 국장실에서 나온 정치부장이 우거지상으로 제길 그런 것도 못 쓰면 무얼 쓰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던 현실이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5번입니다. 영아가 주머니에서 기사를 꺼내 휴지통에 넣은 것은 어떤 기사인가요? 또철이의 불효행각이라는 그 노인이 제보를 한 그 기사였죠. 휴지통에 넣은 것은 언론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괴로움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인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괴로움보다는 나는 이런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자, 4번부터 7번에 해당하는 글은요. 맹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읽고 오셨으니까 빠르게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패권 다툼으로 인한 국가 간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자, 여러분들 지문을 읽을 때 어떤 단어 앞에 이렇게 밑줄이 되어 있다? 아하, 첫 번째,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맞나요? 혹은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시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패권 다툼으로 인한 국가 간의 대립이 지속되었고요. 이에 기초한 왕도 정치를 주장했던 맹자는요. 전쟁을 잘하는 자를 큰 죄인으로 여겼대요. 침략 전쟁 주장하는 주전론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홍난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쟁은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하네요. 일견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그의 두 가지 입장은 어떻게 상호 모순됨 없이 성립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전쟁은 안 되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전쟁은 해도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상반된 입장이죠. 그럼 이 글, 이 후에 이 물음표 뒤에 글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상반되면서도 모순됨 없이 성립될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왜 맹자는 전쟁은 안 된다라고 했으면서 어느 상황에선 된다고 했을까? 이걸 중점적으로 글이 나가겠구나라는 걸 우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대한 근거가 나올 텐데요. 그 근거를 중점적으로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맹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인 인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지인 의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인간의 도덕 본성을 인의로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쭉 내려가 볼게요. 자, 인의는요, 공이고요. 리는 사로서, 인의는요, 모든 인간이 가진 선한 마음에 근거한 공공성을 갖는 것이나, 리는 무엇이다? 사로서 자신과 타자를 배타적으로 경계짓는 데서 비롯하는 사사로운 욕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면서 공과 사에 대해서 구분 지었습니다. 인의와 리에 대해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교재 안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이러한 리와 인의 선명한 대비는 패도 정치와 왕도 정치가 갈리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 얘기하려고 앞에서 공과 사에 대해서 구분했습니다. 인의와 그 다음에 리에 대해서 구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패도 정치와 왕도 정치 무슨 내용인지 쭉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 볼까요? 자, 그에 따라 대국을 소유하려 하게 된다. 반면 이 부분입니다. 인정을 베푸는 왕은요.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복적과 신뢰를 얻기 때문에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고요. 맹자는 백성을 돌볼 의무에 태만한 군주를 벌하여 바로잡는 것을 정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갖는 정벌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하. 그럼 이 앞부분에서 힘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다는 명분에서의 정벌은요 정당성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갈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요 정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제나라의 대부인 심동이 연나라를 정벌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후 제나라가 연나라를 치자 어떤 이가 맹자에게 또 묻습니다.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하도록 권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맹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물음인 것 같은데 답이 다릅니다. 왜 달랐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포인트가 있겠네요. 만약 정벌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면 천리가 정벌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네요. 계속 볼게요. 그렇다면 천리는 누구인가? 맹자는 천하에 대적할 리가 없으면 천리이다. 왕도 정치를 펴게 되면 천하의 적이 없게 된다는 말이다. 즉 왕도 정치를 펴게 되는 천하의 적이 없는 사람이 전쟁을 한다면 그거는 옳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는 인인 지극한 인으로 지극히 불인이 정벌할 수 있다는 불인을 정벌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고요. 의존이라고 규정했고요. 맹자가 주장한 의존론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반전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그럼 저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불일치 문제를 풀으려면 그렇죠. 여러분 나와 있는 글에 대해서 좀 잘 읽고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서로를 지배하려는 국가 간 패권 다툼 있었죠. 글 가장 첫 부분에 있었습니다. 1분단에 있었고요. 맹자는 도덕적 본성을 하늘이 준 것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단 머리글에 보면요. 맹자는 도덕 본성을 하늘이 준 것이지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맹자는 패도 정치는 리를, 왕도 정치는 인의를 추구하는 데서 구분된다라고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번 우선 체크하고 그 다음 4번입니다. 맹자의 의존은요. 실질적으로는 맹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에서 6문단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맹자는 리를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는 데서 비롯하는 사사로운 욕망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2문단에서 이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은요.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찾고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갸와 나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건 똑같은 물음인 것 같은데 조금 달랐죠. 윗글의 기역은요, 그렇다라고 대답했고요. 니은은요, 아니다 라고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가라고 물어본 이유와 나라고 물어본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답이 갈렸을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자, 가는요. 연나라 정벌할 도덕적 명분이 있나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정벌을 해도 된다. 그렇다라고 했고요. 니은은요. 아니다. 라고 했지요. 그것은 제 나라에게 영나라를 정벌하도록 권한 일은 없으며 만약 정벌할 자격이 있는가를 물은다면 그것은 누가 될 것이다? 천리가 정벌할 수 있다. 즉, 정벌할 주체의 자격에 대해서 물은다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권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자격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제가 체크할 필요가 없네요.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자, 맹자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국의 왕은요, 오로지 자국의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였고요. 그리고 농사일에 바쁜 백성들을 징병하여 상대국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웠고요. 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A는 그렇대요. 반면 B국은요. 왕은 인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룬 결과 A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요. B국의 왕은요. 백성을 돌보지 않는 A국의 왕의 죄를 묻고 도탄에 빠진 A국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A국과의 전쟁을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국의 왕은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려 한다는 점에서 패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국의 왕은 영토 확장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를 추구하고 있고요. B국의 왕은요, 인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인 복종과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세졌죠. 4번입니다. B국의 왕은요, 태평성대를 이루어 강한 힘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정을 행했다라고 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B국의 왕은요, 태평성대를 이루어 강한 힘을 갖게 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정 부분 어디 나와요? 이거 그냥 읽으면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가보면요. 산문단에 보면 정이라는 것은 태만한 군주를 벌하여 바로 잡는 걸 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갖게 됐어. 태평성대를 갖게 됐어 라는 것이 정이 아니고요. 태만한 군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 군주를 꾸짖는 것을 정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다는 명분을 갖는 정벌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산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 행했다라는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도탄에 빠진 백성을 어때요? 그렇게 빠뜨린 왕을 벌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자, 5번 볼게요. B국의 왕은요, A국의 백성들을 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가 결정한 전쟁은 도덕적 정당성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자, 7번입니다.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 적절하지 않은 거 사전적 의미입니다. 글 안에서 문맥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 의미이네요. 자, A 볼까요? A는요, 지속입니다.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걸 지속이라고 하고요. 2번 주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창은요, 주의나 사상을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을 주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결론, 반응 따위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죠. 주창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적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전 형세가 뒤집힌다 맞고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르는 걸 태만하다, 태만, 근무태만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상황이고요. 태만. 그 다음에 이는요 수행입니다.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는 걸 수행이라고 하죠. 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 여기에서 잠깐 쉬어가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글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스킵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글을 읽고 오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거 첫 번째 소설하고 두 번째 맹자에 대한 이야기는요, 글이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글만 읽으면 풀어나갈 수 있는데, 다만 방금 풀었던 이 맹자 얘기 같은 경우는요, 한자 말에 대해서 정의가 다 각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풀었던 정이라던가 인이라던가 리, 공, 사 뭐 이런 태평성대 이런 글자가 나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지문에서 체크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전체 다 읽어보지 않고 그 부분으로 바로 들어가서 찾아보고 체크하고 정답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지문이 긴 문제들은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많습니다. 즉, 이 글과 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맞아? 이 내용이 맞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야? 혹은 이 글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내용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야? 대부분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을 얼마나 바르게 읽고 있느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좀 잘 읽어 주시면 되겠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흐름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등장인물들의 이름이라던가 상황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등장인물 그 사람과 연결된 사건의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소설은 이 흐름만 알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풀어볼 것들은요, 역시 비문학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 이야기도 있고요, 과학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읽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8번부터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